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가 6천을 넘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될 만한 정책 이슈가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용도로 써왔던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앞장을 서고 또 밸류업을 해줄 것이다 라는 시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권 방어 수단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대체 어쩌라는 거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찬반 릴레이 인터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먼저 반대쪽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정책 1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저희가 찬성 목소리도 들을 건데요. 저는 일단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찬성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뒤에 1년 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이거 처리가 임박을 했는데 전반적인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예.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시 이제 신조 발행 절차를 준용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도입된 마당에 그렇죠.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이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보유 처분 시에 매년 주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운용 등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다소 과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쪽에서도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책을 내놨어요.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 요건에 한해서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보유도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있었는데 충분한 겁니까?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소각 대상 자사주 범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법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좀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반영이 원천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울러 이제 소각 대상 기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모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 공격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좀 적용을 제외하자는 주장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집권 여당 쪽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 처리 이후에 예상하거나 우려되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실상 활용됐던 것이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1, 2차 상법 개정하고 이번 3차 상법 개정이 합쳐져서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 등 적대적 기업 인수 세력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배주주들도 이런 바뀐 경영 환경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지분율이 좀 불안정한 지배주들 같은 경우는 지분율을 추가 확보한다라든지 예. 이제 지분율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우호주주라든지 우호 세력 형성을 위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 좀 이렇게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영계에서는 역시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방어 수단이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주 이익을 침해할 이런 소지가 다분한 자사주로서 이걸 방어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과 같은 경우는 자사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영권을 좀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뭐 이제 잘 아시는 부분 많이 얘기되는 포이즌필 제도라든지 네. 차등효율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약탈적 매수자로부터 기업이 좀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에 대한 도입도 검토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없다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상법 개정 이후에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 이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공개 매수가 네. 본격화되거나 혹은 시작됐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게 외국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까지 예. 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한 20여 개국 중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관여 대상 회사 수가 77개사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사실 상법 개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네. 올해 상장회사 정기유총회를 시작으로 이제 개정상법이 본격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이제 시행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장회사 정기주총을 그래서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정기주총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까지 자사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인적 분할의 마법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대주주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도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단 말이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지배주주다 또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 주주라든지 또는 경영의 어떤 그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을 사실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의 어떤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게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이제 자사주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예 이제 금지되는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긴 부분에 맞춰 가지고 다시 또 경영 기업들은 적응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개선 의지 그리고 아쉬움도 내비치셨는데요. 이 아쉬움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끝으로 한번 강조해 주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권 방어 제도로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 제도 이런 부분 도입도 필요하고요. 네. 아울러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제 이사 책임이 너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서 좀 이사들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지 배임죄 폐지 등도 조속히 실현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겁니까? 지금 진행되는 중인데 좀 배임죄를 전체적으로 폐지할지 아니면은 이제 배임죄가 사실은 또 기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찬성 입장을 들어볼 건데요.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너무 옥죄기만 해서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다른 수단도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춘 상장사협의회 정책1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 이거는 일단은 오늘 처리가 거의 확실한 상태예요.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배경은 뭔가요? 예, 그 자사주는 원래 이 자산이 아니고 예. 이 미발행 주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사주를 자산으로 생각해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거든요. 지금 법으로도.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사자마자 바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산 거가 소각하기 전에는 계속 시가총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자산으로 계속 생각해왔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사주가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저는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각 의무화 이거는 해외 사례로 봤을 때는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이 논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는 이거를 그 소각을 하든 말든 안 하더라도 이미 매입하는 시점에 시가총액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각을 의무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너무나 아직까지도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선진국처럼 같아지면 그러면 그때는 의무화를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은 찬성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네네. 반대 입장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재계에서 앞에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포이즌 필도 없고요. 뭐 차등 의결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 경영권 방어는 뭘로 하라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경영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경영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이 경영진은 원래 뭐 해야 되냐면 기업가치 극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전체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이게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제 상장 기업의 경우도 지배주주 일가가 20-30% 지분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지배하는 그거를 이제 경영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20-3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회사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정되는 포이즌 필도 무조건적으로 그걸 다 방어해 주는 게 아니고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방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방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M&A가 왔는데 이 적대적 M&A가 약탈적이다. 그래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 이럴 때만 방어수단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경영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다고 하더라도 이건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배주주의 권한도 아니고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미국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경영권 방어는 경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이 사실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와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와서 정 회장 당신 나가라 그러면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분에 의존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실력으로 방어하는 환경이 저는 정착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뭐 공무원이랑 비교해보면 명확합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잘하면 계속 재선되시는 것이고. 근데 님으로 눈 와가지고 눈 못 치우면 구청장 선거 떨어지는 거고 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게 싫으면 상장 폐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선 상장 폐지가 늘고 있기도 하고요. 전략적 자사주 막견을 통한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 이게 막힐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쪽을 공격했을 때 자사주가 없었으면은 이거 방어 못했다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굉장히 예외적인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고 한두 건 엘리엇하고 예전에 칼라이크 2건 정도 있었습니다. 2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너네 나가고 우리가 거길 경영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일정 회사의 어떤 전략 방향이나 자산 활용이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회장 쫓아내고 자기가 회장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적대적 M&A고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자사주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거를 편하게 무슨 최근에 이제 EB 발행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가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 발행이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는 EB가 아니고 전환사채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건 전환사채 발행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자사주를 손쉽게 처분하고 하는 거가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자사주라는 거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애플 같은 곳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사주를 사고요. 이걸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만 해도 이거는 주가 조작이다 해서 이게 금지가 됐던 걸 풀어주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가에만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자사주를 사고 팔면서 주가를 조작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본질 가치가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주가를 관리한다는 게 거래를 통해서 무슨 주가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경영이 잘 돼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야죠.
뭐 지당하신 말씀 같긴 합니다. 자, 상법보다는 그런데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예. 제가 자사주가 자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근거를 우리나라에서 자꾸 자산으로 생각해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세법인데요. 아. 이게 뭐냐면 자사주를 예컨대 10,000원에 회사가 사서 네. 매각할 때 15,000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럼 10,000원에 사서 5,000원이 남았으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너는 5,000원 벌었잖아. 그 5,000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지, 법인세를. 네. 이게 우리나라 국세청 입장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남의 회사 주식 샀다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만약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현대차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그 주식을 15,000원에 팔았다. 그럼 그건 과세하는 게 맞죠. 네. 투자 자산이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자사주인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그거는 10,000원에 주주환원을 했다가 다시 10주를 15,000원에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본 거래고 그 5,000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 5,000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자사주가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네네. 상장사 협의회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네네. 정도의 경영권 방어 수단 이런 것들이 도입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아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권이라는 것이 권리가 아니고 네. 그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고 권한인데 이거는 이제 그 경영을 잘해서 주가를 좋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방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은 대부분 다 분산 소유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방어 장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계열사와 자기 직접 지분 이런 것들 통해서 20-3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같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쪽 입장 다 전해드렸으니까요. 들으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팠던 분들에게 보험 가입의 기준